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한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이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현 정부는 이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굉장히 세금을 많이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때리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이 친구들이 힘들어서 아파트를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신문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물론 이 반대되는 견해도 물론 있겠죠. 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 OECD 평균 3배 이상 높다 뭐 이렇게 잡혀져 나왔네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그 전에 제가 땅사고TV 제일 처음에 보여줬었을 때 부동산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말했었습니까?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땅이 어떤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서류상에 내가 되어져 있는 거고 이 땅의 전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일본 열도는 일본 정부가 하는 거고 일본이 와서 먹으면 일본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먹었어요. 조선 말에 먹었죠. 그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뭘로 그러면 그 자기네 이익금을 해결하는 건가요? 세금으로 이익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하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가 있고 일정 여러 재산이 더 총액이 늘어나면 종부세라는 것으로 부과합니다. 다른 나라는 뭐 종부세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지금 이 종부세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낸 거로 알고 저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하면 처분 단계, 처분세가 있죠. 처분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물론 처분 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크게 대한민국은 그 중앙정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반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만주 벌판에서 말 타고 오는 기마민족들이 이 한반도에 있는 남방족을 사실 남방족에서 자체적인 것도 결합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은 기마민족이 당연히 싸움에 이길 수밖에 없겠죠. 중국도 자기네들이 농경민족인데 계속해서 쥐어 터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몽고에 있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기마민족들이 농경민족을 그냥 말 타고 와서 활로 쏘고 죽이고 쉽게 해서 그냥 뺐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경우로 땅을 차지하고 갖다 바치고 이거 다 세금 감기 아니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세금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요게를 통해서 지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앙 집권적 국가예요. 대한민국이란 이 한반도에 있는 땅덩어리에는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보기에 역사 공부를 해봤는데 단 한 번도 뭐가 있어요? 그 지방자치제가 성립한 적이 없어요. 지방자치제가 성립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신라 말에서 후삼국 시대가 생성되기 전에 그 호족들이 펼쳐졌던 그 시대나 겨우 몇십 년 정도 얼마 뭐 3, 4, 50년 백다인데요. 그때 당시 잠깐 뭐냐면 지방정부 시대, 뭐 독립시대, 뭐 이런 게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가 굉장히 길잖아요. 중세시대가 굉장히 길어. 왜냐면 성주들이 대장이야. 어떤 지역을 할거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문화가 남아있어서 저는 지방정부가 강하고, 그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아까 세금에 3개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지방세가 세금이 3단계가 있는데 이제 뭐 농어촌 특별세, 뭐 등록명세 쪽 이런 것은 있다. 크게 취득세 다음에 또 주민세가 있고 막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주민세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가 있냐?
세금에 대해서 보시면 취득 단계에는 취득세는 광역시세예요. 그러니까 광역시 또는 도. 그러니까 전라남 도거나 충청남 도거나 경기도거나 서울특별시거나 취득 단계에. 그런데 그 세금을 누가 걷어들여요? 그렇죠. 시군구가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나 도에다가 납부했다가 그것을 절반씩 반씩 나눠갔습니다. 그죠? 근데 재산세는 시군구세예요. 완전 기초자치단체죠. 기초자치단체 세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또 뭐냐면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가 이거는 국가세예요. 국가, 중앙정부. 그래서 세무서에서 걷어들이잖아요. 봐봐요. 취득세는 제가 나주시에 있지만은 고지서는 우리가 보통 나주시에서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라남 도에다 갖다 바친다고. 전라남 도가 다시 내려준다고. 이해되셨죠? 광역시 세금이고 재산세는 나주시한테 내는 거야. 내가 자원군에 있으면 자원군에 내는 거고 내가 강남 삼성동에 있으면 강남구에 내고 그죠? 대치동에 있으면 강남구에 내겠죠? 근데 취득세는 예를 들어 서울시에 내고 내가 팔아서 3억을 남겨 먹었다. 그럼 3억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구한테 낸다? 국가 세무서, 서초세무서, 강남세무서 이런 데다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했죠. 역사적으로 중앙정부가 힘이 엄청 셌던 나라라고. 중앙정부가 셌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양도세가 오살나게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도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하이탑에 해당되고요. 취득세도 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재산세는 다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세계 세금을 다 더하고 나면 대한민국 정부가 상위 랭킹에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단 알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개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부동산 대책 22타수 무한타. 이 정도면 프로야구에서 22타수 무한타면 바로 잘라야죠. 이 정도면 자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요런 친구들 다 어떻게 보내야 돼? 2군으로 다 보내야죠. 근데 2군으로 안 보내. 여기가 밑에 쭉 나와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어? 이분도 다 2군으로 가야죠. 요거요. 정답이. 불통. 시장가의 불통. 자. 710 대책 소급대 취득세 830만원 증가, 세금 아닌 벌금, 요렇게 지금 이제 시위 이렇게 겪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냐면, 세금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팔아도 안 팔아도 세금이 서울 아파트 증여. 여기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주거나. 그러죠? 누가 뺏겨? 세금 안 뺏긴다 이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주택자까지 세금, 갖고 있어도 팔아도 부담. 불만이 많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세금을 왕창 부과하면 사람들이 포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기해서 내놓는 물량. 근데 대한민국에서 5천만 사람 중에서 한 1,000만 명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성년자나 자녀분들은 없고, 또 대한민국은 가구당 한 절반 정도가 유주택자고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입니다. 절반 좀 넘게가 유주택자죠. 근데 그 중에서 한 1,000만 명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놓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밖에 되지 않겠네요. 10%면 100만 명이 있고 100만 가구고, 이제 1%면 한 10만 가구잖아요. 10만, 20만 이것도 다 팔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힘들어서 팔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20억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18억에서 2억 손해보고 팔았단 말이야. 그럼 산 사람이 또 여유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시중 가격이 옆에 20억이나 23억에 거래되는데 18억에 내놓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이게 제가 시장 법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연맹에서 지금, 자, 여기는 제가 한번 다 읽어봐 드릴게요.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 부재출. 납세자 연맹에서 한 거예요.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 578조 징수했고요. 현재 가치로 786조 원이랍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시키고요. 보유세 소득세는 임대료를 증가시키고요. 정부 비과세 감면 중과는 부동산 정책 과세 불평등 조세 중립성 훼손시킨다. 지금 요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증가시킨다. 보유세 소득세 임대료를 증가시키가 이거 싹 다 증가시켜요. 꼭 뭐 지금 보유세 소득세는 임대료를 다 증가시킨 게 아니라 요걸 싹 다 증가를 시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봐봐 드릴게요. 자, 봐보십시오. 주택을 지을 때 원가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땅을 사야 되죠. 그럼 땅 사면 취득세 들어가죠. 등기 비용 치르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쳐요. 보유세는 뭐 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종부세가 땅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만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내가 돈이 넉넉해서 내 돈 주고 사버리면 대출이자는 없을 거고, 요 대출이자가 있으면 대출이자도 포함시켜야 되죠. 2단계에서 팔아치우는 경우 여기다가 내 마진을 더해서 팝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여기다가 주택을 진다고 쳐요. 설계 쳐야죠. 설계해서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그 다음에 목수라든지 어쩌 건설회사한테 건축해달라고 해야죠. 그럼 건축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준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 들어가죠. 등기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보유세가 들어갑니다. 재산세, 종부세 될 거고요. 건축한 대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처분할 때는 양도세니까 양도세는 빼고요. 이런 상태에서 쫙 이걸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주택을 2년이나 3년이나 뭐 5년이나 10년 살다가 되팔려고 하면 요거 어떻게 해요? 주택 매매한 경우 주택 원가에다가 나의 이익금을 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켜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팔려고 해요. 요렇게 해서 팔려고 딱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뭐냐, 마이너스야. 막 죽어 나갔어. 그러면 나의 이익금은 없애겠지. 어떻게 하려고 돼요? 원가만이라도 내가 벌려고 하겠지. 이게 만약에 단독주택이 10억짜리였다 그럼 10억이라도 팔려고 하는 거고, 이게 뭐 하락 시장이었다 가면 1억이나 2억을 이렇게 돼서 12억의 시장을 내놓는다고. 그렇죠? 광주광역시만 해도 이거 단독주택은 다 이거 10억, 12억 다 합니다. 수안지구. 그렇죠?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누가 여기서 손해보고 내놓겠습니까? 그거 손해보고 날 것 같으면 안 팔아요. 물론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누가 있죠? 파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에서 망했거나, 그러면 자기가 여기 원가에 10억 들어갔는데 파는 사람이 망해서 얼마에 이게 팔린가요? 9억에 팔릴 수도 있고, 금매로 처분하다 보니까 1억 정도나 한 2억 손해보고 8억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산 사람이 나 8억에 샀으니까 또 그런가요? 옆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11억에 파는데, 12억에 파는데, 내가 병신처럼 8억에 사서 8억에 도로 내놓을까? 그런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봐봐요. 아파트도 봐보십시오. 아파트도, 자, 어떤 건설회사가 분양을 했어. 자, 삼성 레미안이 강남에다가 20억짜리로 분양을 했어. 그러면 나는 분양 가격에다가 취득세 더 할 거 아니에요. 등기비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했으면 보유세하고 재산세, 종부세를 내. 근데 내가 광주광역시에서 5억짜리 중흥 S클래스를 샀어. 이거 취득세 더하고 보유하면 여기는 종부세 없겠지. 재산세하고 대출이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1년 만에 못 팔겠죠. 대부분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세금을 내니까 얘가 이익이 났다고 봤을 때. 물론 나가 또 사업을 망했거나 뭐 했었으면 손해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서 20억 주고 샀는데, 삼성 레미안 아파트 20억 주고 샀는데 손해보고 19억에 팔 수도 있겠죠. 당연히 18억에 팔 수도 있겠고.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한다? 이 분양 원가에다가 뭐 한다고? 대부분 나의 이익금을 더해. 그리고 제가 계속 투자 얘기 말씀을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인구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4년이나 6년, 8년, 10년 보유하면 4년, 8년, 6년, 10년간 돈이 엄청나게 찍혀버린다고. 찍어 나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자연스럽게. 안 올라갈 수가 없어. 요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런데 정부가 여기다가 취득세로 왕창, 봐봐. 예전에 취득세가 광주 같으면 여기 1%잖아. 서울 같으면 여가 20억이었으면 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8% 때려, 12% 때려. 그죠? 재산세도 여기 지금 현재 뭐 0.1%인데 뭐 1%를 때려, 뭐한 경우 지금 현재 6%까지 때린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여기다가 6% 이렇게 때려서 힘드니까 너 내놔라 이거잖아요. 내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놓을 것 같습니까? 물론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대한민국에서 1000만 가구 중에서 그 하위, 이게 뭐 관리를 잘 못한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망해서 경매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이 샀어, 헐값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헐값에 샀으니까 싸게 내놓는다고? 광주광역시에서는 5억짜리 아파트가 5억 3천이나 5억 5천에 이렇게 거래된다니까? 피 붙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금매로 5억에 산 아파트가 힘들어서 4억 5천에 내놨어. 산 사람이 옆에서 지금 5억 3천에 거래되는데 자기는 4억 5천에 샀다고 4억 6천에 내놓을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대로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아무리 때려봤자 어쩐다고요? 이것이 다 전가된다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납세자 연맹에서 그래서 요거에 지금 16일부터 정부 대책과는 다른 부동산 진단을 내리는데 이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을 걷어들인 세수가 어쩐다? 봐보십시오. 취득세 210조, 가치환산, 이게 이게 이거 환산 또 하는 거 봐요. 전문가들이라. 등록세가 80조인데 138조고, 재산세가 102조인데 126조고, 종합토지세가 9조인데 18조고,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 환산이겠죠. 프로그램상 뭐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환산 안 하더라도 이 금액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거죠. 578조인데, 다 환산하면 2019년 말로 환산 786조랍니다. 20년간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9년 말 화폐가치로 따지면 786조에 해당되고요.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수십 년간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과 부동산의 수많은 요인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 두 가지를 간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는 20년간 부동산 세금에 관해 부동산 임대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제외하고는 취득세 215조, 등록세 80조, 재산세 102조, 종합토지세 9조, 종합부동산세 20조, 양도세 125조 등 총 578조에 중수됐습니다. 이 기간을 3년 만기 회사채 수익으로 적용해 3년 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에 해당하고요. OECD 2019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가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 관련 비중이 12%로 4위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 중 취득세 278조 원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으며 임대주택과 대한 보유세, 소득세, 임대료에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된 것으로 분석했고요. 높은 보유세는 재산세 침해 여지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를 동결하는 등 정부가 우도한 바와는 달리 선호지역 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요.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보유세는 미실현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중간은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증가돼 강남 등 선호 지역의 가격을 높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710 다주택자 부동산세 강화 정책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으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은 공급과 수요, 부동산 대출 정책, 인플레이션, 시중 유동성, 다른 투자 기회, 연금이와 노후소득 보장 여부, 교육, 수도, 새집 선호, 인구 변동, 부동산 세금 등으로 마치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 간 과세 불공평이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주장도 있고요. 납세자 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악화, 폐지를 반복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현 정부들은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이해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세를 정책 목적으로 남용한 것보다는 조세 중립성 유지하면서 세수 수입으로 일정한성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설명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운동권 출신들이 있잖아요. 운동권 출신들이 서울대를 나왔건 제가 보기에는 연고대를 나왔건 이 친구들이 대학교 다닐 때 경제언론 공부 하나 안 하고 맨날 화염병 던지고 자기 그 막스 레닌주의 거기 그 그쪽 자본론 요런 거에 심취돼서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경제 이론을 싹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 마초적인 관념으로 중앙정부가 하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다 뜯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정부도 뭐예요? 하나의 시장에서는 하나의 뭐라고 할 거예요? 작동 요소밖에 되지 않아요. 시장에는 대한민국 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부도 있고 시민도 국민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자기의 수많은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 수많은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글로벌화 대해졌기 때문에 또 누가 있어요? 외국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외국의 기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외국의 국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육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대한민국 정부는 딱 하나라는 것 뿐이에요. 각자가 각기의 이익에 맞춰서 활동하는 거라고요. 그죠? 봐보십시오. 자, 이것은 공급과 수요 곡선이에요. 공급과 수요 곡선. 경제 원론 뭐 기본적인 거 간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왕창 부과시키면 이게 S가 공급 곡선 아니에요. 수요가 수요 곡선, D가 수요 곡선이고. 왕창 하면은 이게 공급이 줄겠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양은 줄고. 양은 줄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그리고 요것만 지금 S곡선만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D곡선은요, D곡선은 지금 젊은 30, 40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그 아파트를 구매하잖아요. 가장 많이 구매해. 그러면 이 D곡선이 어떻게 되겠어? 이 D곡선이. 봐봐요. 세금 왕창 때렸어. 세금 왕창 때리고 재개발, 재건축 못하니까 이 공급곡선이 요렇게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Q는 요렇게 더 올라갈 거고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D곡선은 공급량이 준다고 하니까는 이제 사겠다는 인간들이 더 늘어나, 더. 요렇게. D곡선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여기 올라가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노무현 정권 때도 그 운동권 출신들이 다 장악해서 경제 개판으로 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봐봐요.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에 임대주택 사업자 계속 많이 해주고, 임대주택 사업자에다가 세금 감면해주고,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세금을 줄이고, 그러면 세금을 줄이니까 S곡선이 요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 더 떨어지죠. 또 재건축, 이런 것도 분양도 많이 하면, 요렇게 되어지는 거냐요. 그럼 가격 더 떨어지네. 그래서, 국토부가 계속해서 이 공급 물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봐봐요.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한, 우파 놈들이, 욕을 많이 해. 대기업체한테 뒷돈 받아먹고, 그런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요구를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권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다 돈 받아 먹습니다. 일대 대통령부터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는 다 받아 먹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도요. 전라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도 본인 입으로 뭐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이한테 노태우한테도
경치자금 다 받아먹었어요. 수십억 받아먹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서 그냥 그 검사나 경찰이 수사도 안 하고 유야무야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정권 때도 다 뭐 어땠습니까? 이거 이광재나 지금 뭐 그 충남지사나 다 대신 다 깜빵 갔잖아요. 김영삼도 뭐 인자당 트럭으로 가서 돈 받아먹고 다 했잖아요. 정치자금. 이게 정치인들은 다 어차피 돈을 받아먹어. 이게 그런 거 가지고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경제 논리로만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뻔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다른 신문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20년간 578조 부동산이 세금 집값 상승 부재치랬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봐봐요. 세금 때문에 우울. 서울 58만 가구 재산세 급등. 그래서 돌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국민하고 국민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재산세 두드러 맞으면 이 건물주가 재산세 두드러 맞으면 봐봐요. 그 건물주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 이것을 누구한테 전가시킬 것 같아요? 세입자한테 전가시킵니다. 그죠? 근데 내가 1가구 1주택인데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 내가 전가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전가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전가를 못 시키는, 여기 데모 지금 한 사람들이, 가장 와서 데모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50채, 100채, 200채, 광주광역시에도 2000채, 10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와서 데모 안 해요. 봐보세요. 부영이 데모 하나요? 부영은 30만 채 가지고 있어요. 데모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냅둬요. 다 전가시킨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가를 못 시켜. 그러니까 문재인 너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전가를 시켜? 자기가 매매를 했을 때 전가를 시킨다고. 매매를 했을 때. 근데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왕창 내면 힘들어서 못 살지. 봐봐요. 왜 진보 정권 때 부동산은 뺀당 배신을 할까? 도리어 왜 우파 정권 때는 하락할까? 봐봐요. 이명박이 뇌물 엄청 받아 처먹었어. 보통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4대 강에서 엄청 받아 처먹었을 거다. 근데 뭐 감사원 조사하고 한 3번, 4번 조사했는데도 못 발견했죠. 이명박이가 잘 받아 먹어서 얼마나 잘 받아 먹고 잘도 숨겼는가 뭐 못 찾아낸 건가 그것은 모르겠고 어쨌든 저도 받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정치인은 다 받아 먹어.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나쁜 거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자체만 봐보라 이거죠. 이거 자체만. 경제 원리로만. 현실이에요. 폭등했어. 도리어 서민을 유약했다고 하는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도리어 집값을 폭등시켜놨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봤네요. 상승률 1위 노무현 정부 94% 했네요. 박근혜 정부 27%, 김대중 정부 73%, 김영삼 정부 26%, 이명박 정부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근데 이거 조사하는 방법마다 뭐 틀리는데 연간으로 따지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올랐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도 또 여기 다른 뉴스에서 봐보면. 왜냐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3년째고 다른 정부는 이제 5년 가까이 다 계산한 거니까요. 알바에서 세금 내냐? 봐봐요. 알바에서 세금 내나? 1주택자. 1주택자들이 가장, 그래서 봐봐요. 내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딱 산 순간 1주택자라고. 1주택자. 아파트 딱 한 채 사기 전에는 뭔가 또 뭐냐면은 그 욕을 해. 사람들은 다 욕을 해. 있는 놈들을 막 다 욕을 해. 그 있는 사람들의 정책을 펼쳐진 거에서 온갖 욕을 하는데
딱 내가 산 순간 어떻게 해? 예, 내가 무주택자에서는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고 온갖 욕을 해. 그렇게 정책을 안 핀다고 온갖 욕을 해. 근데 내가 딱 집을 한 채 산 순간 집이 내 재산의 전부야. 그래서 이제 집이 올라야 된다고 또 온갖 욕을 해. 그래서 국민은, 아니, 봐봐요. 어차피 한 채 산 사람도 서민이고 없는 사람도 서민이야. 지금 가장 열심히 데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금 때문에? 1주택자라니까요. 1주택자. 다주택자들이 도리어 세금은 안 내, 그 데모 더 안 합니다. 한 다섯, 제가 봤을 때 가장 데모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예요. 다섯 채, 한 여섯 채, 10채 이상 가져가 버리면 데모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되시는 거고, 안 되신 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 세금으로 아무리 때려봤자 집값만 더 오른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오른다. 왜냐하면 다 증가시키니까. 대다수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사람은 1, 2, 3%밖에 되지 않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